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부동산 TV. 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검단 신도시 파밀리의 엘리프 분양 리뷰. 근데 굉장히 늦었죠. 이미 당첨자 발표도 나고 지금 이제 계약 일정 기다리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진작에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해 놨었었는데 어떤 모종의 이유로 좀 늦게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느덧 어, 청약 경쟁률도 나오고 일정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짚어볼 겸 그리고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겸 빠르게 매우 늦은 분양 리뷰 죄송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요즘에 젊은 주거 수요층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아무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또 서울 간의 인접성이 좋다 보니까 이 인천 특히 검단 신도시는 또 신도시니까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오늘 분양 현장 얘기를 하기 전에 검단 신도시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한번 정립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단 신도시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위치에 있는데 자, 여기 서울시가 있잖아요. 이쪽에 서울시. 그러면 이쪽이 이제 강서구잖아요. 마곡도 있고 뭐 강서구도 있고 이런 곳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고 그래서 서울이랑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서울 한 여의도 정도를 이제 인계점으로 해서 출퇴근 용이성이 있는 게 검단 신도시가 맞아요. 지리적으로. 그리고 김포랑도 딱 붙어 있고 또 다른 인천 지역들이랑도 붙어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신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 또 내 집 마련에 나서시는 분들이 서울 집값에 밀려서 이제 어디 주변 어디를 알아볼까 하다가 많이 보시는 곳이 바로 이 검단 신도시입니다. 자, 검단 신도시는 몇 단계 이렇게 나눠져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신도시예요. 사실 검단 신도시는 2기 신도시인데 사실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2기 신도시 하면 일산, 뭐 판교, 이런 광교, 이런 우리 이미 자리 잡은 신도시들이 많은데 검단 신도시는 사실 그에 비하면 굉장히 개발 속도가 늦은 곳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검단 신도시 상황은 어떠느냐? 지금 여기 1단계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들만 얼추 이제 입주가 이제 대부분 완료가 된 상황이에요. 한 요쯤 되죠. 여기.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2단계 지역도 있고 3단계 지역도 있고 4단계도 있고 5단계 이렇게 지역들이 나눠져 있는데 사실 메인은 1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엘리프 파밀리에는 이 4단계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또 1단계 다음으로 좀 선호도가 높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3단계고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핵심적인 거는 1단계의 입주는 대부분 완료가 되어 있고 가장 관심이 많고 대부분의 거래도 다 여기서 일어나고 다른 곳들은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뭐 공사가 진행되든 분양이 진행되든 말이에요. 자, 이 지도를 보면은 검단 신도시의 전반적인 어떤 이제 계획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가를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뭐라고 이거 노란색이라고 할까 황토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곳들이 아파트고 이렇게 빨간색이 이제 상업시설 그리고 이런 파란색들이 뭐 도시지원시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초록색들은 이제 녹지구역이고요. 핵심은 아파트들이 많은 검단 신도시, 그러니까 전형적인 택지 중심의 신도시입니다. 어떤 자족 기능이 있다고 홍보는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족 기능보다는 말 그대로 주거 보급을 위해 그게 가장 메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검단 신도시고 여기 이쪽 아까 1구역, 1단계 구역이라고 했던 곳들 이쪽이 가장 또 주택들이 지금 현재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 오늘 말씀드리는 곳은 한 요쯤 될 거예요. 여긴데 좀 많이 좀 거리감이 있죠. 1단계 지역이랑은. 그리고 이쪽은 아직도 주택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물론 이게 아주 최신의 어떤 위성 지도는 아닌데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 1단계 지역은 어떻죠?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죠. 촘촘하게. 그런데 이쪽은 아직 네 이래요. 그러니까 역시나 검단은 속도가 아직 그렇게 빠르지 않은 곳이고 앞으로도 많은
주택 단지들이 분양하고 입주를 해야 되는 곳이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 1단계 지역이 메인이고 메인이라고 현재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이쪽 지역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지켜봐야 되는 어떤 추이도 지켜봐야 되고 집값도 지켜봐야 되고 구성되는 형성되는 인프라들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검단 신도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 검단 신도시 안에서의 어떤 이 거리감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검단 신도시를 알아볼 때 같은 신도시 안에서 그냥 아파트 뭐 브랜드만 보고 고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세부적인 어떤 입지만 보고 고른다든지 하기보다는 조금 더 넓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검단 신도시의 주택을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인천시청 들어가면은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것인가 검단 신도시 안에 이제 얘기 있는데 솔직히 제가 봤었을 때 뭐 이렇게 와닿는 내용들은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보통 신도시가 인기 급부상하려면은 기업이 들어와야 돼요. 예전에 우리 뭐 마곡 신도시라든지 판교라든지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뭐 기업들이 정말 바득바득 들어오고 아니면은 우리 저기에 있는 뭐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들은 어떤 그 지역적인 위치, 판교라든지 강남 그리고 교통의 어떤 연결 때문에 주목을 받은 이런 면이 있다면 검단 신도시는 사실 그런 면에서 좀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커넬 컴플렉스가 뭐 생긴다, 넥스트 컴플렉스 뭐 이름들은 휘황찬란한데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고 실제로 얼마나 이 검단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을지는 계속 팔로우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뭐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검단 신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과의 인접성 그리고 가격 이런 측면에서 메리트가 현재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원하시고 서울과 좀 인접성이 좋은 곳을 찾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메리트가 있는 곳이죠. 자, 검단 신도시의 핵심, 그러니까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역시나 교통 호재를 꼽습니다. 검단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 교통이에요. 지하철이 없어요. 그 큰 신도시에 지하철이 현재까지도 없기 때문에 모두 자차를 이용해서 혹은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인천 지하철 1, 2호선 연장 이게 제일 유명하죠. 특히 제일 핵심이 되는 건 요 1호선 라인이에요. 여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계양역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검단 신도시가 요렇게 이제 연결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이따가 다른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만 2025년 내년이죠. 내년이면 개통 예정인데 제가 봐도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에 개통되지 않을까.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인천 지하철 1, 2호선을 통해서 계양역 환승을 통해서 이제 김포공항역으로 가는 이제 이 그림인 거죠.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 이거는 이제 예타 시행 확정이기 때문에 아직 좀 한참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GTX D 노선 이 노선도 추진 계획 제가 계획이라고 하면 뭐라 그랬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이미지는 뭐냐면 오늘 말씀드리는 엘리프 파밀리에 대한 시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가장 선호도 높다고 했던 1단지 그러니까 1단계죠. 1단계 안에 대장주라고 불리는 애들이에요. 보통 어떻게 불리냐면 금, 우, 호 뭐 이렇게 불리죠. 이 친구들이 이제 그 1단계 안에서 가장 이제 새로 신설되는 역과 가장 가깝고 상호시설도 가까워서 대장이라고 3대장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인데 분양가 대비해서 엄청 올랐죠. 검단 신도시를 이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올랐습니다. 다 4억 초반에 이제 분양을 해서 지금 다 7억, 8억 막 이렇게 가격이 나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의 상승이 이루어진 곳이다. 특히 1단계 지역, 인프라가 다 들어와 있고 아파트들도 대부분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가격 반응이 됐고 또 앞으로 이제 호재들, 특히 이제 지하철 연결이 본격화되고
또 서울 집값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더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 세 곳은 워낙 검단 신도시 안에서도 1단계, 1단계 안에서도 대장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의 시세이기 때문에 뭐랄까 모든 검단 신도시의 단지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죠. 그리고 또 이것들은 1단계고 진지하게 분양을 했던 곳들이라 이런 분양가인 것이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분양을 할 때마다 이런 안전마진은 계속 좀 낮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오늘 엘리프 파밀리에 소개해드리는 곳이죠. 여기서부터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미 다 날짜 발표 나고 분양도 대부분 진행이 된 단지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그리고 주차 대수는 1.46. 주차 대수는 좋아요. 그리고 네, 총 뭐 이 정도 9평이 메인이고 큰 평수도 꽤 되네요. 이런 곳이었어요. 총 669세대, 뭐 많지도 적지도 않은 일반적인 단지. 그런데 이 입지가 검단 신도시 파밀리 엘리프 이곳의 입지는 여기에요. 검단 신도시는 이렇게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 지역이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거리감이 꽤 있습니다. 물론 이런 3, 4단계 특히 이 4단계 지역만 해도 좋게 말하면 잠재력이 있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어찌 보면 현재로서는 가장 하급지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가장 하급지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만은 뭐랄까요 아직 좀 이렇게 주택지로서 완성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평가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뭐 이런 느낌이라고 정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곳인데 이런 곳에서 분양을 하면 메리트가 뭐여야 될까요? 싸야 되잖아요 분양가가.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분양 성적이 좋지 않은 이유는 가격, 결국엔 가격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부가적인 요소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검단 신도시는 여기를 이제 흔히 101역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여기 102역 여기를 103역이라고 그동안 불러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바뀌죠. 여기가 이제 뭐 가칭 뭐 아라역이고 뭐 여기가 호수공원역이고 뭐 중앙 무슨 역이고 뭐 이렇게 역 3개가 들어서는데 요 역 3개를 이용해서 이 계양역까지 이동을 하고 여기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검단 신도시의 가장 메인급 호재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만 봐도 자, 103역까지 얼마나 멀죠? 그래서 사실 이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이번 분양 단지의 가장 큰 페널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검단 신도시 파밀리의 이제 세부 입지인데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초등학교가 계획되어 있고 바로 옆으로 계획이지만 어쨌든 부지는 마련되어 있고 뭐 유치원도 있고 요 주변에 이제 공원들이 많이 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장점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실 검단 신도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검단 신도시는 사실 녹지가 많아요. 어디든지 이런 거 다 녹지잖아요, 사실. 그럼 어디가 녹지랑 좀 멀다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1단계 지역은 특수성이 있죠. 여기는 워낙 중심적으로 개발이 되는 곳이니까. 근데 4단계 지역은 원래 기본적으로 다 녹지들이 좋습니다. 3단계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녹지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홍보하고 싶은 어떤 포인트가 없을 때 이제 뭔가 특화해서 잡아가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검단 신도시 파밀리 엘리프 위치가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103역 대략 여기죠. 호수공원역인가 뭐 이렇게 이제 103역 지하철역이 생성될 예정인 곳. 근데 도보 25분이에요. 이게. 그러면 무조건 버스를 타야 되겠죠. 역까지 가려면.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뭐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불편하죠. 우리가 신도시를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출퇴근 편의성을 위해서 수도권 신도시를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위치가 이렇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장점들, 뭐 초등학교 계획도 있고, 뭐 주변에 녹지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검단 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입지는 4단계에서도 하급지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느끼는 만족도와 별개로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었을 때는 지하철역이 너무 멀어요. 지금 이런 곳만 해도 훨씬 가깝잖아요. 여기만 해도 이렇게 가니까 훨씬 가깝습니다. 한 500m 이상 줄어듭니다. 요 밑에 이제 우리 푸르지오 더파크 비슷한 시기에 분양했던 곳이 있죠. 여기도 약간 더 가깝습니다. 검단 신도시 파밀리 엘리프는 이런 게 가장 문제가 된다. 그리고 요 이미지는 여기가 검단 신도시 엘리프고 여기가 이제 푸르지오 더파크인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보여드리는 건데, 검단 신도시 엘리프 이제 홍보하는 분들이 카페 같은 데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푸르지오보다 싸다. 이 얘기 하는데 당연하죠. 여기는 브랜드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대수도 안 되고 또 뭐 안 돼요? 지하철역도 더 멀어요. 뭐 이쪽에 뭐 수변공원이 있다고 막 자랑하는데 솔직히 이게 수변공원으로 얼마나 발전될 수 있는 사이즈가 됩니까? 요 하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분양가는 얼마였냐? 자, 84A 가장 메인 기준으로 5억 중반에서 여기서 옵션 달고 중도금도 후불제죠. 발코니 확장 유료. 물론 발코니 확장 비용이 많이 저렴하긴 합니다. 하지만 옵션 이거저거 좀 필요한 거 넣고 중도금 이자 후불제 하면은 6억 가겠죠. 6억. 네, 9평 6억입니다. 그리고 98, 40평쯤 되려나요? 6억 중반 넘어가고. 이 가격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입지적인 이런 어떤 페널티가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나왔다. 검단 푸르지오 더파크는요, 조금 더 비싸요. 84제곱미터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더 비싸요. 1, 2천만 원 정도. 중도금 이자 후불제. 여기도 뭐 이렇게 발코니 확장 비용이 많이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엘리프보단 비쌉니다. 근데 엘리프 파밀리에가 그러면 여기보다 싸다고 해가지고 당위성을 가질 수 있었냐? 저는 지금 검단 푸르지오 더파크도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한 상황이었는데 여기보다 우리가 싸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트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의구심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거는 1단계거든요. 자, 1단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엘리프,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그 엘리프 단지들이 5억 중후반이었죠. 여기는 1단계 단지들, 이런 검단 신도시 로제비앙 이런 것들, 그리고 검단 신도시 더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5.5억, 5.9억, 그 다음에 여기 신한 인스빌 같은 게 5.6억이에요. 그럼 여기랑 가격이 좀 비슷하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4단계, 지하철역도 그렇게 멀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장들 있죠. 호, 우, 금, 걔네들이 여기 이렇게 3개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검단의 3대장들이. 그리고 이제 새로 신설되는 역이 이쯤에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이 5억 6천 현재 시세, 현재 이제 실거래가 5억 5천, 5억 중후반, 오늘 소개해드리는 엘리프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리 신축이고 몇 년 더 신축이고 뭐 그렇다고 해도 여기 가격과 이 5점 중후반 가격과 엘리프가 비슷한 가격으로 나왔다. 심지어 중도금 후불제 옵션 가격 생각하면 6억에 육박한다. 9평이. 그러면은 메리트가 떨어지죠. 자,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4단계 지역 먼저 분양한 곳들, 이편한 세상 검단 에코비스타가 5.2억에 분양을 했어요. 자, 여기 훨씬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이런 곳들도 5억 초반에 분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얘네가 엘리프가 5억 중후반으로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 거죠.
얘네들도 입주가 2017년이고 16년, 얘네들도 그냥 새삥새삥한 새 아파트들이고, 얘가 이제 조금 더 늦게 분양을 했어 치는데 2024년 초에 5억 초에 분양을 했던 곳이고 2024년 그 후반에 분양을 해서 5억 중후반이다. 근데 입지가 더 좋지도 않다. 브랜드도 그렇다. 가격 메리트를 갖췄어야 했습니다. 분양에 성공하려면. 저는 그래서 가격이 아쉬워요. 뭐든지 가격이 문제죠. 그래서 이번 검단 신도시 파밀리 엘리프는 쉽게 조금만 살펴보면 왜 성적이 좋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4단계가 1단계만큼 뜰 수 있을까? 알 수 없죠. 쉽게 예단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1단계의 어떤 그 메인급 단지들이 있다면 그곳의 가격을 조금 고려해서 또 4단계와 1단계 지역의 어떤 입지적인 차이, 인식의 차이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좀 가격을 책정하는 게 필요했었고,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이 엘리프의 경우는 브랜드도 그렇고 세부 입지로도 그렇고 지하철역 거리 때문에 경쟁력이 약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나름대로 분양가를 낮추려고 노력을 한 흔적은 보이지만 시장은 조금 더 냉정하죠. 그래서 이 부분 카페에서 이제 이곳을 막 이제 홍보했던 분들 있죠. 결과 보고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습니다. 상황은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단 내 선호 입지 공식은 뭐다? 현재로서는 101 역세권. 101 역세권이 메인입니다. 검단 현재 기준으로 검단의 핵심은 101 아라역으로 예정되어 있는 곳 주변의 대단지 브랜드 단지들이 메인이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101 1단계 지역 101 역세권 요 주변이 핵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단계 거기서도 역에서 한참 먼 단지가 이런 가격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청약 경쟁률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타입에 걸쳐서 모두 미달이 났고 얼마나 미분양이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 분양 측에서도 빨리 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질질 끌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어떤 이런 나름의 전략이 있겠죠. 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검단 내 이제 주택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요번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히시고 검단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